안녕하세요. 취재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담행 취중진담, 오늘 2020년 2월 22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보다 오늘 또 142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어제 204명이었는데 346명이 된 겁니다. 142명 가운데 대구 경북 쪽이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신천지 그리고 그 병원, 대남병원인가요? 대남병원에서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눈, 코, 입에 손 가져가지 않기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직업상 방송을 하면서 또 다른 행사나 다 뭐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아까 뭐 와이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담을 하면 많은 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침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제 생활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방을 하는 걸로, 예방 수칙 잘 지키는 걸로. 하루 사이에 이제 확진자가 100명 늘고 또 140명 정도가 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증상은 있는데 내가 감염자랑 접촉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되고 확진이 되게 된 건데요. 이제 뭐 모든 지역에서 그나마 남았던 아마 강원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단 어제까지는 이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계 단계에서 머물러 있게 하겠다. 단 대응은 심각 단계처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상황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뭐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관련해서 비상경제 시국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여당에서도 코로나 추경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황교안 대표 처음에는 뭐 혈세 투입 안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전례 없는 최초의 총선 전 벚꽃 추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어요. 원래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집회를 금지를 하니까 이걸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로 연결시켜서 불리한 거를 좀 막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집회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안전, 그죠? 건강,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좀 집회를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뭐 불허했다, 나는 그러니까 집회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건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총선이 비교적 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았는데요, 민주당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조국 내전. 갑자기 이 조국과 반조국 내전처럼 비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서갑에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반조국 대 조국, 이런 구도가 마치 형성되는 듯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서갑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김남국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결국은 김남국 변호사를 민주당에서 이제 다른 곳에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일단락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남국 변호사가 어디든 출마를 하게 되면 분명히 조국 관련한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거고, 그에 대해서 대답은 일관성을 아마 유지하게 될 거고요. 조국 그 백서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조국 관련한 프레임을 갖고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 변호사를 다른 곳에 공천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제 먹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수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뭐 당내에서는 일단 비판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았던 모양인지 결정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과연 김 변호사가 어디로 공천을 받게 될지,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누구와 겨루게 될지,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좀 컷오프가 결정이 됐는데 윤상현 의원, 이혜훈 의원, 그리고 이은재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에 뭐 진박 관련해서 조금 말이 있었던 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또 이번에 이제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막말 논란도 조금 강하게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말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승민 의원과의 문자 논란 정도 있었고, 컷오프가 되면서 이번에 이걸 이 의원이 받아들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만약 반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라고 할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응이 나오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례정당 가운데 미래한국당 있잖아요. 미래한국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의 조금 수치가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비례민주당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손혜원 의원이 좀 이야기를 띄웠고, 아까 또 얘기했던 구로을에 이번에 출마하는 윤건영 전 실장이 인터뷰에서 이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비상 상황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비례민주당에 대한 가능성을 역시 열어놨습니다. 비례민주당, 이거는 만들면 좀 그렇지 않느냐, 선거법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선거는 현실이다, 가능성 없지 않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드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느라 좀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는데 내일 오전 8시 40분 MBN 뉴스와이드에서요. 요 내용과 함께 또 이제 안철수를 떠나는 그 안철수계 의원들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MBN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